자, 오늘은 CJ 제일제당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. 퀵커머스 합류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자, CJ 더 마켓이 퀵커머스에 합류를 했습니다. CJ 더 마켓은요, CJ 제일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식료품, 네, 주로 식품 쪽을 다루고 있는 자사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. 2시간 내 배송이니까 퀵커머스 맞죠? 그래서 자, 만두, 햇반, 두부들이 날아오네요. 그렇죠? 자, 근데 다만 좀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일부 지역이에요. 근데 하남, 강동, 송파가 왜 일부 지역에 들어갔냐면 이쪽에 아마 물류 창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느낌이고요. 자, 일단은 일부 지역인데 이제 도입을 했고 이 반응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체로 확대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빨리 받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응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. 자,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본다면 자사몰 결과도 좀 좋은 편입니다. 이렇게 퀵커머스를 론칭을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자사몰에 퀵커머스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긴 한데 외부에서 락인이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락인이라는 건 자사몰에 들어온 고객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. 이걸 이제 마케팅 용어로 우리 리텐션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렇죠? 리텐션이 네, 좀 좋다 이렇게 보여지죠. 자, 왜 그러냐면 단독 상품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해외에서 냉동김밥이 인기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단독으로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팔았었거든요. 자,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년 대비 11% 넘게 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. 사실 자사몰이 대세는 아니잖아요. 알고 계시죠? 그렇죠? 우리가 유통 플랫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접근성 좋은 데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 자사몰이 대세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더 마켓은 11% 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퀵커머스도 론칭하고, 네, 그리고 자사몰의 회원도 늘고, 자, 이런 부분들 사실 락인이란 단어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트렌드 단어는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인데요. 고객들을 이탈시키지 않는 겁니다. 근데 이걸 제가 왜 트렌드랑 연관시키냐면 최근에 트렌드는 이탈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왜냐하면 우리랑 비슷한 서비스나 우리나 비슷한 상품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그렇죠?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그리고 또 이제 B2C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B2C 마케팅이 진입하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진행이 어려운 거지 진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게 맞아요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락인이 안 되면 그냥 다 건너뛰는 거예요. 네, 다른 서비스로. 그렇죠?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OTT 같은 서비스들 금방 해지하고 다른 데 가시잖아요. 락인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락인이라는 것들을 CJ 더 마켓은 단독 상품과 그리고 또 퀵커머스도 락인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. 왜냐하면 굉장히 좀 빨리 받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빨리 받을 수 있네 라는 이런 서비스를 경험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락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이나 트렌드 적응의 핵심은 사실 락인이 돼야 됩니다. 사람들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먼 미래에 봤을 때도 이 우리가 확보해 놓은 고객들이 똑같이 우리의 풀 안에서 반응할 확률이 높겠느냐 아니면 낮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 락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좀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좀 바로 배송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CJ 더 마켓이 퀵커머스 합류한 거 직관성 때문이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퀵커머스가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트렌드 책에서 이 퀵커머스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근데 최근엔 다이소도 뛰어들어 있죠. 그렇죠? 유통에서 상당히 좀 크게 하신다 하는 분들은 다 뛰어들어 있어요. 직관성 때문입니다.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거? 네, 직관적이어야 돼요. 원하는 거를 거쳐 받거나 아니면 건너 받거나 이거 상당히 직관적이지 못하죠. 근데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거 주문했더니 바로 와요. 직관적이죠. 그렇죠? 자,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결과까지 가는 과정은 상당히 좀 단축되어야 됩니다. 예전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갔을 때 정말 반응할 사람이 많겠느냐?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직관적인 소통이 익숙해진 이 세대들에게 직관적이지 못한 것들을 주려면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.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하지만 그런 이유를 찾아주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직관적인 것들. 그러니까 다 퀵커머스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
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직관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도 직관적이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챗봇 운영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CJ 더 푸드마켓의 이야기로 두 가지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. 앞으로 퀵커머스는 더 핫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. 물론 이 리스크는 있겠지만 빠른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? 직관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?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